3년 만에 27억의 네. 매출을 달성했다. 사실 자본금이라고 할 건 없었고요. 네, 자본금은 몸뚱아리?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저희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한다.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아이패드로 당시에는 이렇게 달 수 있었어가지고. 수제 노트네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인데 수제 노트다. 그 갈증에 구독자들이 다 반응을 했어요. 아, 이건 된다. 해보자. 자세히 알았으면 안 안 했을 했다. 성공하는 방법 한 가지 배우려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한 100가지를 배웠고요. 그게 진짜 근데 더 중요한 거 네, 아니에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했고 진심일 때 좀 드러나는 것 같기도 맞아. 해요. 덜 진심일 때 하는 거랑 맞아, 진짜 맞아.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맞아, 거랑 맞아. 어떻게든 작업물에서 드러나고 콘텐츠에서 드러나고 그건 진짜 맞는 네. 것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정답 말고 나다운 삶의 레퍼런스, 요즘 것들의 사생활 시작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 스티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스토리파인더 혜민입니다. 요즘사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나다움이라는 단어는 이제 너무 익숙한 단어죠. 결국 내 삶의 방향이나 내 일을 찾을 때도 트렌드만 쫓거나 남들의 이야기보다는 나다운 것을 찾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니까요. 근데 이건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브랜드를 만들 때야말로 이 부분을 놓치기 쉬운 것 같아요. 나의 상품, 나의 서비스가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의 마음과 브랜드의 나다움을 잘 균형 잡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를 초대했습니다. 자기만의 철학으로 성장 중인 작지만 강한 브랜드의 성장 스토리를 들어보는 요즘 브랜드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게스트와 인사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넬나의 김예샘이고요. 쌤이라는 닉네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쌤님. 네, 저는 넬나의 이지은이고 리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넬라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떤 브랜드인지 살짝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을 나답게를 줄여서 넬나라고 이름을 지었고, 저희는 일상에서 뭔가 친근하게 가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뭐 디지털 플래너도 있고 아니면 저희 자기개발 도구로 아주 유명해진 타이머도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활동들도 일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이 세 분이시라면서요? 같이 공동 운영하시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또 두 분만 모시게 됐긴 했는데 세 분이 같이 또 동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이따가 또 나눠보고 싶고요. 네. 일단 넬라 내일 나답게 네. 라는 슬로건으로 디지털 문구류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뭔지 알쏭달쏭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을 좀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넬나는 디지털 문구를 바탕으로 성장한 브랜드인데 성장하는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을 만드는 브랜드이고 디지털 문구로 시작을 했어요. 디지털 문구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플래너, 뭐 다이어리 이런 것들을 다 디지털로 옮겨놓은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주로는 아이패드에서 쓰는 다이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그 굿노트로 하는 네. 게 많죠. 네, 이렇게 디지털 플래너 이거는 저희 내일을 나답게 다이어리 넬나다를 리지가 쓴 이렇게 아이패드로 써서 디지털 플래너의 특징은 이게 손으로 쓰는 그 아날로그 감성은 그대로 살리면서 네. 디지털에 뭐 보관이 편리하다든지 아니면 색깔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펜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고 저장이 쉽고 이미지로 올릴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좀 결합돼서 그래서 좀 더 스마트하게 나를 기록하고 계획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문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디지털 플래너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3년 만에 27억의 네. 매출을 달성했다. 근데 이 디지털 문구류라는 게 이제 쓰시는 분들은 되게 매니아층이 있지만 엄청 대중적으로 아직까지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장을 또 발견을 해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정말 뭐랄까 안목이 좋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투자금 없이 이렇게 성장을 이뤘다는 건데 그러면은 처음에 뭐 얼마의 뭐 자본금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사실 자본금이라고 할 건 없었고요. 네, 자본금은 몸뚱아리? 네, 몸뚱아리. 저희의 시간과 노력, 노동력이었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저희가 사이드 프로젝트처럼 시작했던 거라서 저는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뭐 다른 창업을 할까 뭐 이것저것 도전해봐야지 하는 중이었고
리지랑 비타, 그러니까 저 말고 2명은 다른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창업 중에 있는 과정이 있었어요. 창업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건데 뭔가 저희가 이게 무조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게 아니었고 이거 우리 필요해. 다른 사람들은 안 필요해? 이거 우리 필요한데? 그럼 일단 만들자. 적어도 우리는 쓰겠지. 우리가 페르소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우리의 브랜드의 페르소나가 우리다. 우리가 필요한 거를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를 똑같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딘가는 있겠지. 근데 그 디지털 문구라는 게 그러면은 이런 시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를 제대로 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는 또 이제 일단 해보고 나서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셨겠네요. 맞아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었고 저희가 플래너를 처음에 디지털 플래너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 전에 일했던 게 스타트업에서 디자이너로 3년 동안 일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 디자이너 베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플래너를 정말 오랫동안 썼어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쓴 플래너가 평생 있을 정도로 플래너를 정말 많이 써서 종이로 쓰는 것들. 네, 맞아요. 플래너는 항상 열심히 찾아다녀도 제가 원하는 게 없거든요. 그죠. 딱 맞는 게 없죠. 네, 항상. 딱 맞는 게 없어서 그거를 찾아다니다가 그러면 이참에 나는 디자인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플래너도 명확히 있으니까 그냥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그때 또 리지의 유튜브 채널이 원래 일본 워킹홀리데이 브이로그 유튜브로 되게 성장을 했었다가 원래 유튜브를 하셨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우리가 안 했는데 네, 원래 하고 맞아요. 있었던 거죠, 유튜브를. 기록의 방식이 다양한데 저는 사실 글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주얼적으로 지금 순간을 좀 더 생생하게 담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를 갔을 때 너무 소중한 순간들이니까 그걸 잘 담고 갖고 왔다가 창업 얘기를 또 하다가 뭐 그렇게 하면서 계속 뭔가를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리지의 유튜브 채널에 아이패드에 관련된 영상을 몇 개 올렸었는데 잘 됐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만들고 리지가 그거를 유튜브에다가 홍보를 해보자. 그리고 비타도 그 당시에 다이어리를 되게 열심히 쓰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비타도 아이디어를 더하고 당시에 비타가 뭔가 운영하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어서 거기다가 그런 판매를 해보자. 그래서 비타가 판매와 운영 하고 리지가 홍보를 하고 제가 제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당연히. 네, 그래서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도 아니었고 네네. 어디 있는 자사몰이니까요. 사람들이 오지 않았었는데 연말에 가까워지니까 리지의 유튜브 영상이 뭔가 이제 막 사람들한테 검색을 해본 거겠죠? 사람들한테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플래너를 막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원하나 보다. 그래서 사실 플래너의 꽃은 연말 플래너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그쵸. 플래너. 그래서 그때 우리 3명이서 우리 밤새워서. 얼마 안 남았지만 연말 플래너를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무작정 뛰어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있는 거는 우리의 시간과 체력이다. 그래서 거의 밤새서 셋이서 막 플래너를 제가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그리고 그게 하이퍼링크가 하나하나 달려있는 게 디지털 플래너의 되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게 뭔가 누르면 그 페이지로 네, 가는.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를 다이어리에 붙여놓듯이 이거 아이패드 플래너에서 네. 날짜를 클릭하면 그 날짜에 그 데일리 플래너로 바로 이동하고 뒤로 가기 하면 바로 월간 플래너로 이동하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게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조각 링크를 달아야 돼요. 여기를 누르면 몇 페이지로 가라 이렇게 365일이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4가지 색깔로 맞아. 다 하나하나 막 밤새서 달고 그렇게 해서 출시했던 게 그 2천만 원 정도 매출이 돼서 그게 저희 자본금이 됐었어요. 그게 그러면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자본금이 맞아요. 됐었다. 근데 듣다 보니까 그럼 그 디지털 플래너가 뭐 디자이너였고 또 유튜버였고 그 다른 친구분은 원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원래 경영 쪽 운영과 전략 그러면은 개발자는 없는 건데 네. 그 노트를 그러면 개발자 없이도 만들 수가 있는 건가요?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저희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한다라는 거였고 저희가 그 플래너에 하이퍼링크 기능이 달린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굿노트라는 그 노트 앱에서 네, 네. 하이퍼링크를 지원한다는 건 알았고 그리고 PDF 파일 같은 그런 파일에 하이퍼링크를 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아이패드로 당시에는 이렇게 달 수 있었어가지고 하나하나 수제 노트네요. 어떻게 보면 네. 디지털인데 수제 노트다. 네, 그렇죠. 당시에 하이퍼링크가 한 노트당 한 1,000개 정도 달렸었던 것 같거든요. 1,700개 이렇게. 그걸 다 하나하나 한 땀 네. 한 땀. 근데 4가지 이렇게 해서. 종류니까 각자 맞춰서
근데 그렇게 어쨌든 손으로 해서 할 수는 있는 건데 생각보다 이게 시장이 커지지 않았던 게 뭔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이걸 쓰는 인구 자체가 너무 적고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많지 큰 않았죠. 기업에서 하기에는 비즈니스가 안 되는 음. 규모였고 그리고 사실 디자이너들이 다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뭔가 딱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니즈는 아무래도 있기는 있긴 있었겠죠. 있고. 네. 근데 그 작은 거를 이렇게 딱 어떻게 찾아서 그럼 우리랑 지금 상황이랑 너무 잘 맞으니 한번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사실 디지털 플래너 이런 거는 이제 시작점이었고 그 시작을 기점으로 또 다양한 그 위기도 겪고 지금의 모습이 있기까지 또 성장 스토리가 있는데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잠시 광고 타임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누구나 쉽게 뉴스레터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 스티비에서 제작 지원해 주셨는데요. 혹시 넬라도 뉴스레터 발행하고 계신가요? 맞아요. 로우 파일. 네, 사실 저도 구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스티비 이용을 네. 하세요? 다행입니다. 스티비 광고인데 이제 좀 멋지다. 이 브랜드 좀 괜찮다 싶으면 다들 좀 요즘에는 뉴스레터 발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요즘에 브랜드를 알리고 마케팅할 수 있는 플랫폼은 많지만 저는 뉴스레터만큼 매력적인 도구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리즘을 타지도 않고 불특정 다수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메일함에 직접 닿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뉴스레터를 통해서 고객과 단단한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브랜드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좋아하는 브랜드들의 뉴스레터들도 몇몇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브랜드만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제작 과정을 엿보면서 더 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만의 브랜드를 알리고 고객과 더 가까이 만나고 싶다면 스티비를 추천드립니다. 누구나 쉽게 뉴스레터나 마케팅 이메일을 제작하고 발송하기, 고객 관리까지 가능하거든요. 내 브랜드의 이야기를 담는 뉴스레터를 지금 스티비로 발행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넬라의 이제 첫 시작, 성장의 발판이 됐던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27억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매년 300%씩 뭐 성장을 했다 이런 걸 그렇습니다. 봤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들으면 와 이분들 처음부터 그렇게 잘 돼서 이렇게 쭉쭉 왔나 보다 이러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또 어려움들이 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기들도 몇 번을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첫 번째 위기는 뭐였나요? 첫 번째 위기는 아무래도 플래너나 다이어리는 연말 연시에만 팔린다. 그쵸. 네. 철이 보릿고개. 있죠. 네. 보릿고개가 찾아오는. 그것도 11월에서 딱 1월 3개월만 팔리고 나머지 9개월은 이제 아무도 다이어리를 찾지 않는 시즌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유일한 소중한 개발자가 입사를 했는데 이제 막 연말에 꼬셔서 이제 3월 딱 돼서 입사를 딱 했는데 나 월급 줄 돈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구나. 그랬는데 비즈니스 전략이랑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미타가 제안을 했죠. 뭐라고요? 우리는 다른 길도 찾아야 한다. 비즈니스를 좀 더 확장해야 된다. 그쵸. 이러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 했던 시도는 뭐였어요? 완전 처음에는 저희가 플랫폼으로 전향을 했었어요. 넬나의 것만 파는 게 아니라 플래너를 사려면 플래너에 붙이는 스티커들 이런 문구류를 같이 파는 것이 옳다. 디지털 스티커들인 네, 거죠? 맞아요. 디지털 스티커는 좋은 게 하나를 여러 개로 복제해서 쓰거나 그쵸. 크기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열면 훨씬 더 플래너를 사람들이 더 잘 쓸 거고 그리고 스티커를 사러 계속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플랫폼을 했었고 넬나에서도 플래너가 아니라 노트, 뭐 여행 관련된 어떤 노트라든지 스터디 노트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었어요. 좀 가벼운 것들을 네, 더. 맞아요. 더 사람들을 이 디지털 문구 세상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그런 걸 만드는 작가님들을 데리고 와서 플랫폼으로 키웠었죠. 처음에. 어땠어요? 그 결과는? 그러니까 물론 모두가 많이 그 결제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깊게 관여하신 고객님들은 진짜 몇백만 원씩 스티커를 살 정도로 좋아하시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브랜드가 약간 내일을 나답게라는 메시지로 시작된 건데 이제 이게 희석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약간 이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뭐 입점한 브랜드가 몇 개 정도가 됐나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때 몇백 개 몇백 개였었어요. 네. 몇백 개였었고
제품이 2,000개가 네, 넘어. 제품이 2,000개에서 3,000개 사이 그러면 정도 그거를 아무리 온라인 마켓이라고 해도 관리나 이런 게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어때요? 저희가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었어요. 다 이제 거래처가 다른 거잖아. 네, 네. 저희가 당시에 4명이었는데 네, 4명. 네. 저희 그 3명은 당연하고 그쵸. 모두가 매주 목요일에는 작가님들이 올려주는 상품들을 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하나하나 업로드하는 작업을 했어야 됐고요. 정산도 당연히 되게 여러 브랜드 작가님한테 따로따로 그러니까. 정산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때도 정말 손이 많이 갔고 그랬었죠. 물론 회사 자체가 크고 고객이 많아지고 거래량이 많고 이런 건 너무 좋지만 저희도 그때는 좀 지쳤었던 것 같아요. 같이. 그렇구나. 목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공포의 목요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하려던 게 이게 아닌데, 네. 이게 맞나? 이런 헷갈리는 순간이 찾아온 거네요. 맞아요. 그죠. 저희가 원래 플래너를 처음에 만들고 제가 플래너를 고를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 플래너가 진짜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 나의 하루를 더 생산성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데 그때는 그런 걸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플래너를 더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티커를 더 쓰게 해야 될까? 더 예쁘게 만드는 거를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해야 맞아요. 될까? 이런 것들이 계속 저의 고민의 중심이 되니까 이게 맞나? 이게 우리가 말하는 나다움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결책은 뭐였어요?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나요? 그 선택은 나중에 추후에 그 플랫폼을 다시 저희 브랜드 전용 샵으로 전환하는 브랜드만 남기고 다른 걸 다 덜어내는 작업을 거쳐서 브랜드만 남기게 됐어요. 나중에는 결국에 네, 다시 결국에는. 그 돌아가야 된다. 뭐 그렇게 한 땀 또 올리던 거를.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좀 허탈감과 뭔가 그런 힘듦은 없었나요? 뭔가 다시 또 돌아가야 된다라는 결정이 맞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들이 근데 또 회의할 때마다 항상 결론은 항상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였어서 후회는 딱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시점에 이렇게 그런 결정을 하자. 이게 지금이야. 네. 이렇게 결정하면 언제? 그거는 저희가 아까 전에 아까 위기 첫 번째가 연말연시에만 팔려서 플랫폼을 붙인 거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플래너를 계속 사게 하기 위해서 플래너에다가 컨텐츠를 붙인 거였어요. 플래너를 연말에만 파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판 플래너를 계속 쓸 수 있게 한 달에 한 번씩 나를 돌아보고 어떤 성찰을 할 수 있는 네네. 아니면 좀 더 한 달을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알차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자. 그래서 뭐 질문지 아니면 스티커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그 사이를 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샵에 한 번 더 방문하게 하고 그리고 플래너를 오래 쓰면 결국 이 플래너를 잘 쓰게 되고 플래너를 잘 쓰면 내년에도 또 플래너를 구매하러 오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저희가 두 번째로 했던 방법이었고요. 콘텐츠를 채우는 거. 그러니까 다른 수익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플랫폼으로서 하고 우리 것도 계속 더 찾을 수 있게끔 거기 콘텐츠를 더 맞아요. 덧붙여서 네. 그거는 플래너를 내년에도 재구매하고 재구매하려면 당연히 우리 플래너를 1년 동안 잘 써주셔야 써야지. 되고 네. 그래서 플래너를 더 잘 쓸 수 있는 플래너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했던 게 우리 플래너를 쓰시는 분들은 어떤 게 필요할까? 그분들은 어떤 것을 더 원할까? 뭐가 부족할까 지금? 그랬을 때 이 플래너를 쓸 때 이게 문방사우라고 있잖아요. 디지털 문방사우. 되게 중요한 게 그 종이의 질감, 그쵸, 펜의 중요하죠. 그런 펜의 필기감. 맞아요. 그래서 필름과 펜촉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필름을 만들었었고 근데 저는 그때 뭔가 필름이 그렇게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었는데 리지가 그때 필름을 정말 여러 가지를 맨날 막 바꿔서 써보고 막 이거는 별로다, 이건 너무 까칠하다 이렇게 막 하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이패드를 오래 썼는데 항상 그 종이 질감 그걸 찾거든요. 아. 그래서 항상 붙이거든요. 그 느낌이 달라요. 맞아요. 없으면 너무 미끌거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그 쓰시는 분들은 니즈가 있으셨을 것 같다. 그리고 브랜드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협찬도 많이 받고 그때 당시에 유튜버였으니까. 네, 협찬도 받고 해서 써보는데 네. 이게 마음에 드는 게 또 딱 없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그쵸. 너무 거칠거칠한 그런 필름이면 필기감은 사실 좋잖아요. 근데 화면이 잘 안 보이고 화면이 또 잘 보이면 또 너무 맨질맨질한 거니까 필기감이 또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계속 쓰다 보니까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너무 없는데 라는 갈증이 있었고 그 갈증에 구독자들이 다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타가 이건 된다. 해보자. 비타님이 뭔가 이렇게 전체를 예. 잘 아우르고 보는 예. 그 시각이 있으시네요. 맞아, 큰 그림을 잘 미래를 그려요. 맞아. 그래서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종이 필름 다 와봐 해가지고 다 테스트하고 그 했는데 정말 내가 딱 원하던 그게 딱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작을 하게 됐죠. 제작처를 제작업체가- 찾게 되신 네, 거군요. 맞아요. 그때 이제 폭발적인 반응을.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사실 그 전까지는 디지털 쪽으로만 하다가 처음으로 약간 오프라인의 어떤 물건을 만든 거잖아요. 네, 그죠. 거기에서 또 벌어지는 되게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것은 네, 저희가 너무 힘들었는데요. 완전 처음인 분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조업체가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공장에서 만드니까 공장에서 만든 게 뭔가 조금이라도 불량이 나거나 저희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퀄리티가 나오면 그때 저희 다 그 필름을 이렇게 상자채로 네, 리진의 들고 집에 다니면서. 가져가서 밤새 검수하고 하나하나 이틀, 다 3일 밤 보고. 동안 세면서 이렇게 비춰가면서 해가지고 문제가 있나 없나. 네, 근데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면 진짜? 그 공장도 한국에 처음으로 납품을 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걸 포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 근데 펀딩처럼 언제까지 보내주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거의 반 이상 진짜 다 버리고 그리고 저희 고객들이 그 넬나로들이 필름으로 넬나를 알게 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요. 그때 그래서. 많이 유입도 됐구나. 맞아요. 그때 필름으로 알고 오신 분들 그리고 저희를 원래 디지털 플래너 브랜드로 알고 계셨던 분들이 서로 그게 너무 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필름으로 오신 분들도 디지털 플래너를 알게 되고 왜냐면 다 아이패드 유저이시니까요. 플래너를 사시는 분도 이 필름을 살 수 있게끔 저희 강점은 이 디지털 플래너였으니까 당시에 그래서 디지털 플래너를 그 필름에다가 넣었어요. 필름을 구매하시면 디지털 플래너를 같이 무료로 껴주는 줍니다. 식으로. 네, 맞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을 또 잘 했는데 네. 여태까지 있던 모든 필름은 다 사자 얼굴 스케치 막 연필 질감 드로잉 막 약간 이런 비주얼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플래너를 쓸 때 적합한 필름 그런 식으로 약간- 어프로치를 네, 한게 네. 넬라가 좀 약간 최초로 네. 느낌으로 이렇게 네. 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딱 브랜드가 있는 것들은 당시에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아이패드를 정말 종이로 쓰는 사람들, 플래너를 쓰는 사람들, 이걸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일상에서 뭔가 성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다라는 거를 정말 온 패키지에서 얘기하도록 만들었었어요. 그게 세 번째 저희가 그 위기를 극복했던 방법인데 그게 되게 잘 됐어요. 저희 생각보다 잘 돼서 저희가 그때 판매를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못 봤던 숫자가 매출로 진짜. 오픈한 지 한두 시간 만에 찍힌 거예요. 아예 단위가 달랐어요. 아무튼 몇백만 원, 저희가 몇십만 원 매출 보다가 몇백만 원이 처음 찍힌 거예요, 매출에. 그래서 와, 이거 된다. 1,000만 원 아마 넘었었던 것 하루 같아요. 매출이. 네, 맨 하루에. 처음에 오픈하고 나서 그때부터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이 필름을 사면서 사람들이 플래너를 한 번씩 보고 플래너를 사시던 분들이 넬나에서 만든 플래너도 괜찮았으니까 이거 필름도 한번 믿고 사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넬나의 플래너와 필름이 계속 성장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플랫폼의 이슈 이게 우리가 하는 게 맞나 했던 그 플랫폼의 이슈가 우리 자사 제품, 필름이나 플래너가 계속 잘 되고 있는 상황에 이거를 계속 하는 게 맞나?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나다움이랑도 거리가 멀어. 안 맞고 네. 선택과 그래서- 집중을 해야 했네요. 매출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90%가 넬나 다이어리와 필름의 매출이었고 그 상품은 엄청 많은데 네. 그게 전체 매출의 10%밖에 차지를 하지 않았다. 네. 그럼 너무나 명확하긴 하네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공허함? 그쵸. 약간 이거 내려도 되나?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 그러니까. 지금 다 어그러뜨려도 되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사실 거짓말이고 맞아. 작가님들이랑의 관계도 있었고 맞아. 그래서 좀 다들
그래도 우리가 해온 건데 그냥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을 못하는. 네, 다 말을 못하는 거죠. 서로에게 미안하니까 우리 그러네요. 열심히 만들어 왔는데. 그게 관계가 얽혀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네. 것 같아. 근데 또 작가님들 중에서는 저희랑 콜라보 하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하나하나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엄청 응원하고 맞아. 있었는데 근데 저희가 다 같이 번아웃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다 같이 뭔가 너무 지쳐서 다 같이 그쵸. 목요일 날 와, 우리 이거 진짜 못하겠는데? 그리고 저희가 CS를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티커 어떻게 써야 하는 파일이 잘못됐어요. 그럼 저희가 죄송합니다 또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개발자건 디자이너건 상관없이.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다 너무 지쳐서 한 달 동안 다 같이 뭔가 쉬어야 되는 상황도 생겼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때는 우리 너무 힘드니까 우리 한 달 동안 정말 샷다 내리고 쉬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아무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건 아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말자 이런 네. 얘기를 엄청 네. 많이 했어요. 네, 저희가 약간 스스로에게 새기듯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하듯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얘기하기라고 말하고 다녔었어요. 왜냐면 서로에게 미안해서 말을 못했던 얘기를 거지.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거를 버티면서 네. 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서로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서로 양보하면서 하고 있었던 거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기획을 하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막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시간 있었고 저랑 개발자랑 같이 둘이서 웹 기획하고 개발하고 계속 그게 그렇게 빠지면 하고. 이제 네. 또 채워야 하니까. 네. 그리고 비타랑 리지랑 작가님들한테 저희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결정을 했다. 근데 작가님들도 다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쵸. 응원한다. 그게 다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네. 그래도. 그렇게 해서 몇 상을 천 낸 개의 거예요? 상품이 내려가고 몇 천 개가? 네, 몇 천 개. 한 번에 내려가고 넬나의 제품만 쫙 나온 지금의 넬나샵이 딱 탄생했었어요. 근데 진짜 그게 아무리 이게 맞아 우리 방향성에 맞아 라고 했어도 갑작스러운 엄청 큰 변화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불안하진 않았어요 혹시? 불안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유저가 당연히 빠질 거라고 생각했고요. 매출도 당연히 빠지겠지라고 생각했고요. 저희가 걱정했던 부분은 스티커를 사려고 넬나샵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이제 안 오시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고 가야 한다. 그쵸, 왜냐면, 감안을 하자. 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브랜드가 지금 이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감안하고 가자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래서 오픈했는데 의외로 매출이 올랐고요. 방문자는 뭐 비슷했는데 그래도 오른 수준이었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빠지지 않았고요. 근데 객단가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넬나의 상품이 더 잘 보이니까 더 많이 구매해 주셨는데 그러면서도 넬나의 브랜드가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맞아. 신기하다. 네, 비타가 되게 인상 깊었다고 했던 리뷰는 어떤 분이 원래 넬나가 내일은 나답게인데 넬나가 말하는 나다움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좀 알 것 같네요 라고 하는 리뷰가 되게 기억에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과정들을 계속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또 이 과정 자체가 되게 그 나다움을 지키려는 그런 방법으로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우리답지 못할 때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진심일 때 좀 드러나는 것 같기도 맞아. 해요. 이게 맞아. 우리가 덜 진심일 때 하는 거랑 맞아, 진짜 맞아.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맞아, 거랑 맞아. 네. 그게 어떻게든 작업물에서 드러나고 콘텐츠에서 드러나고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고객님들, 그러니까 저희 넬나로 분들 네. 보시는 분들은 다 그걸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디지털이 주력이다 보니까 사실 중요한 게 온라인에서 이제 바이럴 되는 걸 것 같아요. 처음에 잘 됐던 것도 이제 리지님의 유튜브를 타고 이제 처음 시작됐던 것처럼 계속 지속적인 어떤 노출이 돼야지 이런 존재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속 유입이 되고 또 새로운 고객들도 생기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래서 콘텐츠 마케팅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쓴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옛날과 지금이 좀 달라서 그 당시의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유튜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제가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포지션 자체가 테크 유튜버가 아니라 스마트 라이프 스타일 유튜버입니다 맞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저는 테크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걸 잘 쓰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거였던 거예요. 잘 쓰는 유저 한 네, 명. 그래서 제가 막 테크 유튜버가 만약에 되었다면 100만 1000만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아이패드 사고 아이폰 사고 뭐 맥북 사고 나서 나 이제 병은 나았는데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이 보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런 아이패드 활용하는 방법 영상들을 계속 올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됐고 그래서 디지털은 사실 크게 마케팅을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또 2차 번아웃이 오는데요. 그래요? 아무래도 제가 영상을 올릴 때랑 안 올릴 때랑 매출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아 내가 이걸 견인하고 있구나 그런 그치, 책임감이 무게감. 엄청 컸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이제 어떻게 털어버릴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러면 넬나샵 인스타그램 채널도 다 잘 키워보자. 그래서 그리고 그때 우리가 팔고 있는 다른 제품들에도 포커스를 더 주어보자 이러면서 그게 분산이 되면서 조금 해소가 됐던 기억이 나요. 인스타그램이랑 또 그리고 뭐 홈페이지랑 이런 데도 계속 다양한 콘텐츠를 올리시잖아요. 뭔가 이걸 활용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런 걸 쓰는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뭐 워크숍도 열고 막 그랬었는데 뭐 그런 거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만드실 때 콘텐츠 발행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이나 우리는 이런 방향에 이런 메시지를 던질 거야 뭐 이런 게 있나요? 어쨌든 저희의 비전이랑 일치하게 콘텐츠도 가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는데 넬나가 말하는 거는 일상에서 진짜 쉽게 가치 있는 변화를 줘야 된다라면은 인스타 콘텐츠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게 일맥상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친근하고 쉽게 다가가자가 일단 기본적인 톤 앤 매너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재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분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이분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저희끼리 분류를 해서 그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콘텐츠를 계속 발행을 해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 왓츠 온 마이 데스크 같은 것도 반응이 있고 네. 아니면 신제품을 미리 알려주는 콘텐츠 이런 게 되게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그 저희 타이머 같은 경우에 네네네. 그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제작 과정 영상을 가지고 바이럴이 돼서 이미 나오기 전부터 이걸 사고 싶어요 라고 줄 서 있었던 약간 네. 그런 경험이 있었고 제품에 대한 거지만 뭔가 너무 이거 사세요 이런 것보다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라든지 아니면 이걸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같은 것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 타이머 있잖아요. 네. 사실 저도 그걸로 넬라를 더 자세히 보게 됐거든요. 사실 그 진짜요? 전부터 넬라 이름을 계속 듣긴 했었는데 오. 근데 제가 디지털로 네. 뭔가를 잘 못하다 보니까 네. 사실 뭐 그걸 사거나 그러지 않다가 그때 이제 저희 채널에서 승님이 그걸 네. 직접 가져오셔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너무 예쁘다 그렇게 하면서 되게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아마 그 실물의 어떤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넬라에 관심이 계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타이머는 혹시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저희가 디지털 플래너가 주력 상품이라고 네, 네. 하셨는데 사실 이제 디지털 플래너는 저희의 뿌리 같은 상품이고요. 이제 바뀌었나요? 네, 저희 뿌리 같은 상품인데 저희는 성장을 얘기하는 브랜드거든요. 나다운 성장, 나답게 네, 네, 성장하는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라서 사실 성장에 도움이 되는 뭐 제품이라면 뭐든지. 디지털이든 그쵸. 뭐 뭐든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새로운 게 또 나올지 모르는데 근데 지금은 타이머가 굉장히 주력입니다. 왜 많이 팔리나요, 그거? 네, 그렇기도 하고 타이머로 정말 많이 알려졌어요. 맞아요. 넬나가.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너무 예뻤어. 아, 왜냐면은 감사합니다. 뽀모도로 그거를 계속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안 예쁜 거야. 그죠.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마 네. 그러신 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그게 진짜 뿌듯했던 순간 중에 하나가 원래 그 타이머가 존재하지 않던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검색어가 되게 적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아까 말했던 인스타그램 올리고 나서 검색어가 치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보이고 그리고 또 나왔을 때 또 치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점점점 오르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뛰어든 거죠. 이 시장에 또.
그래서 와 이거 굉장히 이게 트렌드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트렌드를 만든 오, 거구나 그치, 흐름을 이러면서 만들었다. 네, 그게 되게 뿌듯한 게 있었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들 계시는 게 너무 뿌듯하고 근데 이제 사실 이것도 저희가 제조를 이 필름만 해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우여곡절이 많은데 이걸 알았으면은 그러네. 이렇게까지 무모하게 아, 진짜? 하지 못했을 거고 그런 또-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네. 맞아요. 필름과는 또 다르잖아. 네. 이게 또 이게 작동이 돼야 되고. 에이, 움직이는 건 만들면 안 되나 약간 봐요. 기계잖아. 어쨌든 네, 작은 맞아요. 기계. 네. 이거는 또 무슨 우여곡절이 있었나요? 이런 거 듣는 거 좋아요, 저. 아 정말요? 저희가 아까 처음에 왜 이걸 만들게 됐냐고 네, 네. 여쭤보셨잖아요. 왜 만들게 됐냐면 저희도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점점 Y로 가는데 우리는 더 나다움을 찾고 사람들 더 성장하게 할 건데 왜 이게 사람들이 필요하지? 우리의 제품을 사는 사람들 왜 사지? 뭐가 필요하지 이들에게는? 그렇게 하다가 이 사람들은 앉아서 뭔가 쓰는 사람이다.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뭔가를 실천하고 싶어하고 저희가 지금 플래너로 계획을 하세요. 뭐 기록을 하세요. 그러면 다음은 실천이잖아요. 그러네요.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도울 것들 아니면 이 플래너랑 같이 뭔가 책상에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들 우리 플래너를 쓰는 사람들 우리의 제품을 쓰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은 뭘까라고 하면서 보다가 그 아이템이 걸린 거였어요. 저희 막 아이디어 막 얘기하던 도중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타이머였어요. 근데 저도 타이머를 혜미님이랑 똑같이 저도 사고 싶은데 나한테 필요한데 정말 사고 싶은 게 없다. 그래서 제 사진첩에는 그 당시에 그 타이머 사진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여기저기서 찾아가지고 막 찍어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저는 뭐 하나 살 때 되게 신중하게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근데 결국 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건 유튜브에다가 타이머라고 검색하면 사람들이 올려놓은 그 타이머 이렇게 돌아가는 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타이머 쓰고 여기 애플워치에 있는 타이머 쓰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타이머? 그거 진짜 우리가 페르소나인 우리가 고객이라면 이거 살 것 같다. 그래서 그럼 만들어보자. 근데 우리가 사고 싶은 걸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건데 리지가 말한 것처럼 자세히 알았으면 안 했다. 이렇게 무모하게 다들 도전하지 않았을 수 그렇더라고요. 있어요. 몰라서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몰랐어서 저는 이렇게 혁신적인 게 나왔다고 아직도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우여곡절이 끝나지 않아서 너무 충격적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게 맞았을 거라고 생각해라고 항상 맞아. 얘기합니다. 근데 들으면서 진짜 세 분이 같이 창업을 한 게 사실은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이제 딱 분담하는 역할들이 있고 적재적소에 뭔가 필요한 부분들을 다 커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 세 분 만났지? 뭐 이런 환상의 조합은 어떻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동업 얘기 좀 해보려고 어떻게 처음 세 분 만나게 되셨는지. 저희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네. 저희는 그 안산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라는 전교생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네. 디지털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녔었고 거기는 좀 특이해요. 과를 선택해서 그 과에 지원을 하는 고등학교 건데 때부터. 네. 그래서 그 과가 선택해서 들어가면 그 과로 3년 내내 같이 이렇게 같은 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분이 저희는- 같은 과였어요? 맞아요. 네. 저희 셋이 같은 반 3년 같은 과로 3년 동안 무슨 과인데요? 디지털 콘텐츠과요. 딱 그거 하고 있네요. 그렇죠. 와 대단하다.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그러면 계속 이제 해서 한 건 아니고 맞아요. 네. 졸업하고 각자 또 일을 하셨었다면서요? 네. 네. 저희- 어떤 일들을 하셨죠? 저는 근데 건축을 전공을 했어요. 아 또 대학에서는? 네. 오. 거의 졸업반 바로 직전에 휴학을 하고 워킹홀리데이를 일본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비타도 대만에서 뭐 워킹홀리데이 끝나고 뭐 이러면서 시간이 맞물려서 비타한테 연락이 왔죠. 내가 창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해볼 텨? 아 비타님이 먼저 시작을 한 거네요. 그럼 그래서 그래? 라고 3초 뭐 한지도 안 듣고? 네, 그냥 그래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맨 처음 첫 창업은 이게 교훈을 많이 얻고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어떤 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크리에이터들의 브랜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근데 아니 2명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냥 잘 교훈을 많이 안고 마무리 잘 해줬고요. 잘 그런 떠나보냈어요. 와중에 이제 합류를 한 거예요. 그럼? 네. 저는 좀 빨리 졸업을 하고 네. 바로 취직을 했어요. 저는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럼 원래 디자인과를 가셨어요? 네, 저는 디자인과예요. 다 다른 과를 갔네요. 근데 맞아요. 같은 고등학교 기타는 나왔지만. 의류학과. 의류학과였구나. 네. 오. 그 건축과 의류 다 있네. 디자인. 그래서 저는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는데 저는 스타트업에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제 계획은 저는 나의 일을 한다. 나의 브랜드를 만들거나 나의 회사를 만들거나 아무튼 나의 일을 한다가 목표였고 그래서 스타트업에서 5년 일하고 내가 거기서 배워가지고 성공하는 방법을 배워서 아. 성공하는 사례를 내가 어. 눈앞에서 목격을 하고 그거를 배워서 내가 해야지. 그럼 그 스타트업이 성공을 해야 되잖아. 네, 얘를 키워야 되잖아. 그때는 내가. 그거를 몰랐어요. 저는 다 성공하는 줄 알았거든요. 젊은 저는 그랬고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들어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 성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도 망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도 실패할 수 있구나를 더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게 성공하는 방법 한 가지 배우려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한 100가지를 배웠고요. 그게 진짜 근데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중요했고 맞아.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되게 좋았던 것들은 나중에 기억에 남고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 생활을 한 사람은 저 하나였어요. 근데 두 분은 그래도 회사 생활 안 했지만은 창업을 이제 처음에 하려고 네. 하고 그런 경험들이 지금 넬라를 꾸리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나요? 네, 엄청 많은 도움이 됐던 게 저는 이제 약간 지분 투자 같은 거를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우리 이야기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투자를 지금 돈이 급하지 않은데 받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우리의 이야기가 단단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희석이 되는 순간 맞아. 안 된다. 그런 것도 배웠고요. 마음 네. 아픈 얘기였죠. 네, 그런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일단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오래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때는 사실 아이템이 뭐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창업을 한다가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는 보니까 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재밌게 할 수 있구나 오래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스타트업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디자인 말고 다른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다른 걸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부분에 이렇게 찌르고 다녔거든요. 기획도 이렇게 찌르고 뭐 마케팅, 뭐 개발 이렇게 다 찌르고 다녀서 그래서 그때 다른 분야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서로 어떻게 협업하는지랑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것 많이 써먹어요. 그래서 지금도 넬나에서 사실 기획과 디자인을 네. 으로 시작을 해서 기획은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때 배웠던 것들을 많이 써먹는 것 같고 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때 배웠어요. 제가 되게 사회 초년생이니까 회의 시간에 대표님 저 이건 왜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화를 내셨던 분이 있어요. 아 진짜? 그거를 왜 물어봐. 그냥 하라면 하는 그냥 거지. 해. 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걸 왜 하는지가 팀원들이 아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맞아. 이거를 좀 그때 좀 세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데 회사 다닐 때 그거 계속 느꼈거든요. 특히 이제 직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냥 시키는 거 하라는 그 뉘앙스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소모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왜 하는지 계속 설명해 달라고 되게 싫어하고 그랬던 경험이 저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느꼈던 건 내가 왜 하는지 알면 더 잘할 수 있을 그러니까요. 내가 이 큰 어떤 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떤 나중에 영향을 미쳐서 뭐 어떤 완성이 되는지를 알면 훨씬 나는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네.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팀원들도 왜 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거를 누구나 궁금하면 알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뭔가 팀에서 결정을 할 때도 팀원들이 다 관여할 수 있게 하거나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서 왜 이 결정을 했는지 되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거는 넬나 팀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했던 거인 것 같아요. 그 팀을 또 지금 꾸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만이 아니라 지금 구성원이 꽤 많으시던데요? 네. 몇 분 지금은 계세요? 저희 포함해서 총 13분 이상. 진짜요? 근데 투자도 안 받고 이렇게 고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출이 이게 지속적으로 나고 엄청난 일 아닌가요, 솔직히?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 브랜드들을 저희가 몇 분 만나긴 했지만 진짜 힘든 거라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너무 쉽지 않지만 그거를 꾸려 나가는 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매출 잘 나고 좋은 상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팀이잖아요. 네. 이 팀원들이 다 자기 각자의 자리에서 잘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직 문화라는 것도 또 다른 파트잖아요. 네. 그런 걸 또 꾸려야 하고 네. 들어보니까 그 팀원들끼리 막 평화도 쓰신다. 네. 맞아요. 뭐 엄청난 실험들을 막 하고 계시던데 그것도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그죠. 처음에는 사실 이런 엄청난 이유로 평화를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원래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리지, 비타, 쌤이 서로 친구니까 당연히 서로는 네, 서로 평화를 반말을 섞죠. 쓰는데 다른 팀원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벽이 생긴다는 그러네. 문제가 있었고요. 뭔가 그런 이유에서 되게 단순하게 시작했던 거였어요. 네. 근데 어려워하진 않았나요? 처음에는 처음에만. 조금씩 어려워하는데 그래도 그쵸. 회사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생겨서 적응은 대부분 금방 하세요. 점심시간 전까지 꼭 가라고 네. 제가 미션을 주고 네. 아 처음에 처음에 오면은 오시면, 네. 그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었어요. 어떤 효과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어쨌든 되게 솔직해져요.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할 때 그 솔직함이 되게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일단 서로의 관계도 되게 밀착이 되면서 어쨌든 우리가 동료다. 우리 팀원이다. 약간 우리 직원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우리 다 넬나 연구원이고 다 팀원이고 동료다 이런 그런 끈끈함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희의 동력이기도 해서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 조직 문화랑 뭐 운영을 담당하는 비타가 사실 가장 많이 네. 고민하고 있던 안 계시는데 부분. 거의 계신 것처럼 네. 되게 자주 나오는. 아, 네. 저희는 네. 항상 셋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타라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겠지라는 게 좀 이렇게 떠올라요. 네, 궁금해요. 네. 그래서 이건 비타가 얘기해 준 건데요. Y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볼 수 있고 어쩌면 그 답은 리더들이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을 가능성도 당연히 있고요. 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더 잘 굴러가게 더 잘 말이 나오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게 만드는 게 우리가 평화를 쓰는 이유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로 투 원을 만드는 거는 리더의 사실 맨파워가 되게 큰데 하나를 이제 열로 만드는 거는 네. 이제 팀원들의 이제 그러니까. 파워인데 그 파워를 죽이면 안 되고 오히려 살려야 되고 그래서 서로 불필요한 그런 소통의 장벽은 없애고 우리가 서로 더 잘 그런 좋은 의견들 리더에게 나오지 않고 다른 팀원들에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잘 흘러가게 하자, 더 나오게 하자. 네. 그게 우리가 사실 즐겁게 일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즐거운 게 편안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맞아. 비타 얘기입니다. 명언을 많이 해놓으셨네요. 비타 선생님께서 네, 네. 거의 뭐 외국 스타트업 같은 느낌인데 실리콘밸리. 근데 진짜 저희 조직 규모에 비해서 네. 항상 먼저 앞을 생각해서 그래서 사실 저희 조직 구성 개편이 여러 번 됐는데 그 사이즈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됐을 일이었는데 그걸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가 잘 굴러갔구나. 물론 문제가 있어서 또 바꿀 수는 있지. 근데 하지만 그때도 이런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버전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세 분 안 싸워요? 뭐 올해 친구긴 하지만 저희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그 질문 정말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 싸워요? 왜 근데 싸워야 되죠? 아 근데 친구들의 성격이 네. 되게 착해요. 아니 보시는 착해도 것처럼 착해도 되게 착하고. 서로 또 고집하는 게 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솔직히 저희도 뭐 부부이자 팀이지만 서로 그냥 일상에서는 다 이해하고 다 하지만 일에 있어서는 서로 타협하지 않는 게 저희도 있어서 일할 때는 되게 싸우거든요. 오히려 일할 때 더 많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엄청난 막 치고받고 싸움이 아니어도 네네. 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소통을 하고 그 화합을 하고 의견들을 조율하는지 사실 친구들이랑 동업하고 싶다 이런 분 많아도 네. 나중에 그게 제일 고민이거든요. 막 친했는데 괜히 친구랑 동업하는 거 아니야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그걸로 앙숙이 되거나 막 그럴까 봐. 근데
솔직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그러니까 쌓아놓은 게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의 이것을 누르지 않고 내가 이래서 불편해, 내가 이래서 속상해 이런 것도 다 얘기를 하고 아니면 무슨 의견이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래서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딱히 쌓여서 싸우는 건 없는 것 같고 감정적 싸움은 없다. 근데 일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건 있지만 이쪽에서 합리적으로 얘기를 잘했을 때는 굳이 내가 거기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 서로 있죠. 잘 설득이 또 되는 타입인가 봐요. 그거 다 믿고 있어서 그러니까 업무가 다르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서로가 중심이 되는 업무가 다르니까 콘텐츠에서는 의견이 갈리면 리지 말을 따라요. 제품이나 뭐 디자인, 브랜드에서는 의견이 갈리면 제 의견으로 가고요. 운영, 전략에 있어서는 비타의 의견을 따라요. HR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르니까 다른 사람들도 의견을 내고 참여는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사실 분야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는 거죠. 키는 각자 잡고 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것도 크게 반발하거나 할 것도 없는 게 우리는 목표가 같잖아요. 우리는 넬나가 잘 되려고 이걸 하는 거고 우리 브랜드가 잘 되고 우리 고객한테 더 좋은 제품을 뭐 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 건데 그 목표가 같고 보는 곳이 같으니까 그럼 설득이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 건데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이런 이유에서요. 그러면 나는 그 방향이 아니고 이 방향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일단 가져가고 그리고 만약에 잘못됐다고 해도 사실 어떤 명확한 정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선택한 거에 대한 결과만 다를 그렇죠. 뿐. 그래서 만약에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럼 그때 해결 방법을 또 같이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돌아가도 괜찮다. 그래도 우리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배웠다. 그리고 또 가면 되지. 이렇게 해서 서로 선택에 대한 또 압박감도 없고 너가 해서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탓하는 것도 맞아. 없고.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게 지속되는 거. 되게 의미 있는 실패들은 정말 좋은 결과를 내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고집해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저는 그걸 믿어요. 그게 꼭 다 실패가 아닐 거라는 걸. 그래서 다 교훈이 있고 물론 이제 대신에 그걸 시도하는 동안에 대신 우리가 운영을 더 잘할 수 있게 서포트할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결정이 회사가 망할 정도의 리스크만 아니면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은 우리가 찾으면 되니까. 앞으로 동업을 하실 분들도 이런 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일단은 영역이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 그런 맞아. 부분들. 저희는 그런 거였는데 모든 분들이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그렇게 돼서 그게 업종별로. 저희한테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그쵸, 했어요. 그쵸. 저희가 나다움을 말하는 브랜드라고 네. 하는데 네. 3명의 나다움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의 고객들, 그러니까 넬나러의 더 많은 부분이 커버될 수 있다고 또 생각해요. 저희 각자가 맞네요. 페르소나일 때 그 페르소나가 3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공통적으로는 다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거기서 약간 내향형 성장이 있고 뭔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는 성장이 있고 계획하고 그거를 이렇게 기록하고 그거를 이렇게 도장 깨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3가지의 성장이 다 다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제품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에게 그걸 보여주느냐가 저희 브랜드를 좀 다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이걸 한 명으로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 만들면 꼭 그 브랜드의 페르소나를 네. 정해라. 그래서 그 페르소나가 하고 싶은 것들을 뭐 만들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게 한 명일 필요가 없다. 네. 물론 한 명이면 더 뾰족해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저희 브랜드의 방법에서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됐던 것 같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근데 저희 셋의 그 교집합도 있어요. 네. 어떤 30대 초반 여성 성장을 원하는 뭔가 이런 거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이렇게 교집합이 또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그게 진짜 뾰족한 타겟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타의 나다움, 리지의 나다움, 쌤의 나다움으로 이렇게 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름부터가 나다움이 들어가는 브랜드인데 운영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 나다움을 계속 지켜나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되게 멋있어 보여요. 아,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더 멋있는 걸 봤는데 세 분이 그래서 뭐 목표가 뭐냐 뭐 이런 다른 인터뷰에서 그래서 막 우리는 막 이걸 엄청 키워가지고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셋이 너무 잘 사는 거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신 게 되게 저는 오히려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뜻으로 얘기하신 건지.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거 당연히 저희도 너무 그쵸? 좋습니다. 근데 브랜드 자체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언젠가 우리가 가장 스마트하지 않은 세대가 될 수도 있고요. 맞아요. 우리가 이 브랜드에 언제나 페르소나일 것 같진 않나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브랜드가 우선이고 우리가 없어지면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되는데 저도 비슷한 고민 하는데. 근데 브랜드는 결국 메시지에서 시작되잖아요. 네. 그 메시지를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건재하면 메시지가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바뀌더라도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브랜드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거를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건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언제나 있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 이거 되게 좋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주실래요? 라고 하고 할 말은 계속 있을 거고 그거를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고 싶은 우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영역은 사실 우리 셋이었는데 지금은 좀 우리가 커졌죠.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넬나 팀 전체가 네. 되고 넬나 팀의 가족들이 되고 그래서 그 우리는 저희가 그때 얘기했을 때보다 더 커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가 행복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든 사람들한테 계속 전달하고 싶은 사람이 되자.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계속 수다 떨던 계속 얘기하던 네. 우리처럼 세상 사람들한테 계속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진 분야는 이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너무 공감돼요. 요즘에 저도 되게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런 걸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그럼 결국에는 그냥 내가 잘 살면 된다. 맞아요. 내가 건강하고 몸도 마음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걸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청중들의 얘기 혹은 구독자 혹은 유저들의 얘기를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저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우리도 성장을 계속 하니까 네. 계속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그러면 그때 얘기했던 메시지랑 지금은 좀 달라진 메시지를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 브랜드면 계속 일관성이 맞아요. 있어야 하는데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 분명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성장의 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장의 방향이 여전히 그렇다면 저는 그게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네. 가끔씩 보면은 기업들도 뭐 캐치프레이즈나 뭐 이런 거 바꾸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면서 네. 뭐 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 바뀌고 우리는 또 다른 브랜드를 할 수도 그렇죠.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저희도 처음에 얘기했던 건 페이퍼리스 라이프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랑 또 달라졌어요. 그쵸, 계속 조금씩 바뀌죠. 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면 그걸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으면 메시지는 바뀌어도 우리가 건강하면 된다. 너무 뭉쳐있으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희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나중에 우리 넬나 요양원 만드는 거 아니야? 실버타운 만드는 거 좋다. 아니야? 무지개 타운 만들자. 저도 가고 이러면서. 싶네요. 왜냐면 그때는 우리가 말하는 뭔가 메시지가 되게 틀리기도. 노년의 건강 막 이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네. 노년의 삶에 필요한 도구들 막 네, 이런 거 할 네.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또 실버타운 맞아, 같은 맞아.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 어,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하는데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계획 저희 넬나는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넬나가 어떻게든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브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특정하지 않아도 성장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우리가 도와주고 어떻게든 그 앞에 있게 되는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 성장하는 넬나. 그 근데 생각은. 이제 성장이 되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나다움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연하게 좀 나는 오늘 요만큼 했는데 그것도 안 할 수 있었는데
성장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 빡세게 해야 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각자의 방식에 맞춰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을 많이 하고 싶다. 맞아. 이 얘기를 안 했네. 그러네요. 저희가 그 타이머 이후로 저희 방향에서 앱을 출시했거든요. 그것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성장을 얘기하는 게 제가 말하는 성장이랑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장이랑 사람마다 성장이 다르잖아요. 맞아. 근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성장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나다운 성장이라고 할 건데 그걸 어떻게 보여주지? 이게 좀 걱정이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타이머를 사람들이 제가 15분 맞춰놓고 계획했는데 15분 안에 못 끝내면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저희는 15분 동안 뭔가에 집중하는 그 경험을 하는 것, 나에게 뭐 15분의 휴식 시간을 주든 나에게 시간을 만들어주는 도와주는 도구지 나를 압박하는 도구가 아닌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연한 성장을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했던 게 미니모어맥스라는 앱을 개발한 거였어요. 앱도 만들었어요. 진짜 다 한다. 네, 그거는 그 저랑 그 개발자 친구 둘이랑 두 명이서 사는 프로젝트로 진짜요? 한 건데 그래서 얼마 전에 출시됐거든요. 네, 한 달 반? 그래요? 그래서 그게 사람들의 생활은 언제나 똑같지 않고 그쵸. 되게 유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습관, 내가 하려고 하는 행동은 되게 딱딱하게 딱 가둬놓으면 나는 당연히 그거에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 바쁜 날은 내가 운동을 매일 하려고 계획해도 바쁜 날은 못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괜찮고 조금 해도 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를 어떤 서비스로서 알려주고 싶었는데요. 근데 그 습관을 만들려고 하는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난 거라서 이미 어려운데 그거를 매일 1시간씩 헬스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매일 1시간씩 책을 읽으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책을 펼치기만 해도 당신은 행동한 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책을 펼치면 한 장 읽는 거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이어지지 않더라도 매일 책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습관이 되는 게 그게 사실 책을 1시간 읽게 되는 것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 앱을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너무 놀랍고 또 근데 너무 재밌어 보이고 물론 힘든 것도 많으시겠지만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되실 것 같고 더 저도 듣다 보니까 넬라에 더 관심이 생겨가지고 저는 디지털 제품들을 안 쓰지만 그런 것도 한번 써보고 싶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좀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러면 넬라의 쌤님 그리고 리지님과에 대한 여기까지 하고요. 댓글로 다이어리나 그런 거 쓰시면서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아이디어를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두근거리네요. 네, 그러면 우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즘사의 지속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응원하신다면 요즘사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공개되지 않은 콘텐츠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이 또 아이템 가져오셨잖아요. 네. 가져왔어요. 네, 작은 성장을 만드는 도구들 네. 딱 넬라에 어울리는 네. 그런 것도 챙겨 오셨는데 그거는 요즘사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사 콘텐츠는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채널에서도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출퇴근길에 작업하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두 분 인사 나눌게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